이식 조직의 생착 실패라든지 그로 인한 염증, 감염, 변형 성형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설명 관련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봐.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막 수술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갔을 때 변수도 많고. 첫코 수술인데 실리콘이나 보형물 없이 무보형물로도 높은 콧대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높은 콧대를 만들 수 있냐 관련돼서는 콧대 높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만약에 본인의 원래 콧대가 어느 정도 있다, 내가 원하는 높이 정도의 콧대를 애초에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무보형물로 콧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모양을 만들 수 있겠지. 콧대가 낮다, 근데 높은 콧대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콧대에 뭔가는 들어가야 돼. 콧대에 뭔가 들어가는 게 보형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가조직을 넣는 거고, 만약에 보형물이라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개념인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낮은 사람이 높이려고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은 콧대 코끝 다 낮아. 그래서 환자분이 무보형물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가 낮은 콧대 라인 따라서 코끝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는 많이도 못 높이고 위치가 안 나오고 만족스러운 결과 안 나오거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보형물로 높은 콧대 만들기 어렵고 콧대에 뭔가가 들어가야만 높은 콧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거기다 또 하나가 중안면이 꺼져 있단 말이야. 얼굴 평면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면적인 구조 안에서 높였을 땐 또 입체감이 안 나는 분도 많아.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코 바닥도 수술하고 이러다 보면은 콧대 코끝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가 좀 더 높아야만 예쁜 느낌이 나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목표가 좀 더 높아지는 분들이 더 많긴 하거든. 일반적으로는 무보형물로 코를 높인다, 이게 생각하기 쉽진 않지. 무보형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실리콘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원하는 건가요? 그치. 실리콘이 무서운 건데 사실은 성형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설명 관련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봐. 왜냐면 옛날에 이제 수술하는 방법들이 충분한 재료로 지지구조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코끝이 무너지면서 변형 오는 분들이 많았거든. 그 모양이 마치 들창코 변형 온 느낌처럼 돼. 왜냐면은 콧대는 보형물로 그대로 채워져 있는데 코끝만 무너지니까는 마치 이렇게 들린 코 같은 변형이 오고, 그리고 코끝이 무너지면서 실리콘을 이제 압박하니까 실리콘이 또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동반 변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들린 느낌이 많이 생기지. 의사들이 이걸 갖고 자꾸 실리콘 넣어서 구축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 왜냐면 모양이 비슷하니까. 실리콘 구축된 코를 실제 수술 들어가서 보지. 그러면 보형물이 있으면은 보형물 주위에 3mm 이상 막 되게 두꺼운 캡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보형물을 탱탱하게 감싸고 있어. 우리가 CT로 봐도 보형물 주위에 캡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보형물의 위치도 막 이렇게 높게 변해져 있고 뭔가 이런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코끝 떨어진 것도 보형물 핑계를 자꾸 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환자분이 보형물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형물을 써갖고 생긴 구축 현상, 과도한 이물 반응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 대부분은 코끝 구조를 잘 만들어주고 콧대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마냥 실리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무보형물로 수술 한번 했어요. 근데 재수술할 때 또 무보형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무보형물로 했는데 재수술을 한다면은 아마도 전체적인 입체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무보형물로 수술하고 재수술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효과가 적으니까 그래서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보형물로 수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본인이 상상한 것보다 그 변화가 되게 미미할 수 있어. 생각보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본인이 진짜 콧대 높은데 코끝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전체적인 입체감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불만족하고 재수술할 수 있고, 재수술하면은 내가 보형물 안 넣으려고 무보형물로 수술했는데 결국은 보형물 넣고 재수술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수술할 때 목표 정할 때 내가 무보형물로 수술한다 이러면은 전체적인 입체감이 내가 마음에 들 수 있는 입체감일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첫 수술보다 재수술, 제재수술이 더 염증이 올 확률이 높아요? 감염하고 관련된 염증, 몸의 회복 반응 중에 이제 균들이 침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고, 코수술 같은 경우는 보형물도 쓰고 막 이식물도 들어가고 그런 반응들이 더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재수술로 갈수록 흉조직이 많이 생기고 손상받은 조직들은 아무래도 혈류가 좀 부족해.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랑 맞서 싸워줘야 되는 백혈구라든지 이런 혈액의 성분들이 그 혈류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래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겠지. 재수술로 갈수록 우리가 실제 수술 들어가 봐도 절개를 하면은 거기 흉조직이 많다 보니까는 피가 잘 안 나. 사실 피가 잘 안 나는 거는 수술하면서 좋은 점일 수도 있지, 잘 보이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 이렇게 혈류가 안 좋으니까 이식한 조직이 잘 살지도 의문이고, 거기에 혹시라도 이제 균 같은 게 침입했을 때 그거를 잘 저항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이식 조직의 생착 실패라든지 그로 인한 염증, 감염, 변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재수술은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요즘 늑연골 많이 쓰잖아요. 꼭 근데 늑연골을 써야 되는 걸까요?
재수술의 경우는 요즘에 써야 되는 분들이 많지. 그냥 수술 트렌드랑 연관이 있어. 옛날에는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의 귀형골 약간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코 안의 구조들의 손상이 생각보다 적어. 그냥 보형물을 이렇게 눌러갖고 간접적인 변형을 일으킨 경우는 비교적 흔하지만, 구조 자체가 막 손상되어 있고 새로운 뭐 인공재료나 막 이식물 이런 걸 통해서 정상 구조가 막 약화돼 있고 우리가 쓸 재료가 다 채취돼 있고 이런 경우가 적거든. 20, 30년 전에 수술하셨던 분은 안쪽 구조가 생각보다 깨끗해갖고 재수술할 때 뇌경골 없이도 본인이 갖고 있는 비중격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기도 해. 최근에는 수술 트렌드 자체가 많이 높이고, 그리고 의사들도 인공재료들도 막 쓰고 수술도 환자분들의 목표도 높아지니까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막 수술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갔을 때 변수도 많고 정상 조직 변형도 많고 연골 구조를 다 막 재건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재료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들어가야만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어갖고 뇌경골 수술이 많아지고 있지. 그래서 필요하면 쓰는 거고, 사실 필요 없는 상태라면은 안 써도 되고.